네, 오현준 팀장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4월도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미증시가 휴장인 이후에 나타난 증시 상황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약세로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단 주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모멘텀은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1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용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나 이런 부분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안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기술적인 흐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제 좀 변동성을 크게 이제 키우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려는 이런 시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보여줬다가 꺾였다가 여기서 변동성이 이렇게 확장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건데 방향성이 상방일지 하방일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변동성만 크고 방향성은 없이 횡보지만 위아래로 박스권을 크게 만든다 라고 보시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려면 시장이 어쨌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잡으려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근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금 움직이면서 살아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면 방향성이 잡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회복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당분간 지수는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변동성은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의 그 방향성이 잡힐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 이 부분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 가격 보시면 어때요? 횡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살짝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그죠? 환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방 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추세상으로는 그래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 역시 가장 안 좋은 변동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 변수들은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 하나 체크할 게 중국의 GDP입니다. 중국 1분기 GDP인데 중국 1분기 GDP가 이제 발표가 되죠. 지금 보면은 어때?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그 엔데믹, 위드 코로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마스크를 밖에서도 이제 벗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죠. 코로나가 많이 또 걸렸고, 집단 면역은 어렵지만 무조건적인 봉쇄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부터 어, 영업시간 제한, 그 다음에 인원 제한 다 풀립니다. 밖에서 마스크 쓰는 것만 유지가 되고 그마저도 몇 달 안에는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달라요, 그죠? 중국은 완벽한 봉쇄 정책, 그죠? 마스크를 무조건 또 써야 되고 결국은 도시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의료 시스템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10억을 훨씬 더 넘어가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봉쇄 정책을 펼쳤고 당연히 1분기 GDP도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GDP가 빨리 나와져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추가적으로 연준위원, 그러니까 미국 연준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매파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죠. 그 연준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그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또 봐야 되는데, 약간 이제 비둘기 성향, 그러니까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자라는 쪽이 있고, 매파 성향, 금리를 좀 빨리 올리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의 연설도 매파 쪽에서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런 이벤트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을 좀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내 증시로 이제 넘어와 보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회복을 시도하다가 2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3월부터 말까지는 괜찮았지만 4월 들어서는 꺾입니다. 그러면 사주는 건 개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좀 약하죠. 그래서 주초에는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 나올 수 있고, 코스피는 마찬가지.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계속 매도하죠. 누구만 사죠? 개인만. 그나마 이제 기대를 볼 수 있을 그 거래량이 바닥에서 회복되다가 다시 꺾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지수는 지루하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와줘야 코스피가 갈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올라와주지 못하는 상황, 최소한 주 초까지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수를 기대할 수는 없게 하죠.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적,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 이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엔데믹입니다.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영업시간 그리고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유통주라든지 화장품주, 면세점주, 카지노주, 그 다음에 뭐 영화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상향 조정 종목군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최근 2주간 하향 조정이 됐어요. 좋은 건 아니죠. 57조에서 56조대로 예상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된 업종을 보면 뭐 조선이라든지 소비재, 건설 이쪽이 하향 조정됐고, 상향 조정은 에너지, 그 다음에 통신, 철강, IT 이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들을 꾸준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 잡고 시장 대응을 해보시고요. 끝으로 VIP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P반은 제가 직접 문자로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VIP반 오실 때는 기존 종목은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매도하고 오시는 거 아니고요. 기존 종목 모두 다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한 종목씩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종목 하나씩 드릴 겁니다. 네, VIP반은 문자대로 그대로 받고 매수하고 매도하시고 좀 편하게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함께 매매하시고요. VIP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분과 문의하실 분은 010-7743-4181 네, 담당자님 번호고요. 저와 직접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010-2638-0086 네, 오팀장 접니다. 저에게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요. 네, VIP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 편하게 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담은 무료니까요. 네, 편하게 문의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월요일장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이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